북극이 녹으면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무슨 음모론이냐 싶으시죠? 근데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자료들이 경고하고 있는 아주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강대국들의 핵 억제력이라는 그 간단한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북극에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누구랑 싸우게 될까요? 보통은 러시아, 미국 같은 나라들끼리 서로 자원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다음 상대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요? 정답은 바로 물리학입니다. 네, 진짜예요. 지금 북극에서 가장 큰 위협은 사실 어떤 나라의 군대가 아니고요. 그냥 녹아내리는 얼음 때문에 벌어지는 이 물리적인 환경 변화,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요. 구체적으로는 영구동토층이 무너지면서 말이죠. 이 북극에 있는 군사기지들이나 비행기 뜨고 내리는 활주로, 레이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영구동토층이라고 하는 땅 위에 지어져 있어요. 이름 그대로 정말 수천 년 동안 꽁꽁 얼어서 돌처럼 단단했던 땅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단단한 기반이 이 땅 자체가 지금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40%.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러시아가 북극에 지어놓은 군사시설의 무려 40%가 이미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활주로가 엿가락처럼 휘고 적 미사일을 제일 먼저 발견해야 하는 조기경보 레이더가 글쎄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경고가 정말 뼈를 때립니다. 21세기 안보를 결정하면서 20세기 기후 데이터를 쓰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전처럼 이 땅은 단단하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미래의 안보를 계획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왜냐? 발밑에 땅이 언제 푹 꺼져버릴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자, 근데 문제가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바다로 한번 가보시죠. 이 바닷속에서는요, 훨씬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그 엄청난 양의 민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닷물이 싱거워지겠죠? 이 과정에서 바닷물의 염도나 밀도 같은 게 막 뒤죽박죽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싶으실 텐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바로 소리, 즉 음파를 이용해서 잠수함을 찾아내는 소나 시스템을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는 음파를 쐈을 때 그 소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계산이 딱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닷물 상태가 하도 제멋대로니까 소리가 가다가 막 이상한 데로 휘어버리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다 울퉁불퉁한 거울을 잔뜩 깔아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수조 원짜리 최첨단 잠수함들이 사실상 바닷속에서 눈뜬장님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땅에서는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바다에서는 잠수함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물리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합쳐져서 말 그대로 새로운 종류의 전장의 안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적이 미사일을 쐈는지 알려줄 레이더는 기울어져서 오작동할 수 있죠. 적의 핵잠수함은 어디 숨어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죠. 심지어 통신시설마저 언제 끊길지 몰라요. 모든 게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약에 갑자기 삐삐 하고 미사일 공격 경보가 울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적의 공격일까요? 아니면 그냥 땅이 주저앉아서 혹은 바닷속 소음 때문에 생긴 시스템 오류일까요? 누구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 바로 이때 끔찍한 오판으로 누군가 핵 발사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대한 위협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더 많은 미사일,
더 많은 탱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1년에 군사비로 쓰는 돈이 무려 2.7조 달러라고 합니다. 상상도 안 가는 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만든 최첨단 무기들이 지금 북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는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이 국방 예산의 역설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미사일이나 전투기 같은 창과 방패를 사는 데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무기들이 서 있는 집의 기초, 즉 기후 안보에는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집은 무너지는데 문만 더 튼튼한 걸로 바꾸는 격이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군비 경쟁은요, 이제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가졌냐가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급변하는 기후에 맞춰서 무너지지 않는 인프라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 바로 이걸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거 공격인가? 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환경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 이게 어쩌면 그 어떤 신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땅은 계속 무너지고 바다는 우리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죠. 자,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는 과연 어디에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